혈액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헌혈 참여자의 70% 이상이 10대와 20대인데 겨울방학 기간엔 늘 혈액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간혹 헌혈이 몸에 좋지 않다는 편견 때문에 꺼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보 충전에서 헌혈 관련 정보 그리고 헌혈에 대한 오해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회사가 헌혈 캠페인을 벌인 건데요.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암 환우의 경우 수술이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등 정기적인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최근 수술을 받았는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여부 등을 묻는 전자문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 후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고 몸에 열이 있는지 체온을 측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간이 피검사를 통해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면 헌혈 적합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헌혈이 진행됩니다. 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뽑는 전혈과 혈소판 등 일부 성분만 뽑는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요. 전혈은 320에서 400ml, 성분 헌혈은 250에서 500ml를 채혈하는데 각각 15분,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재헌혈은 전혈 2개월, 성분 헌혈은 2주 후에 가능합니다. 헌혈한 혈액 중에 적혈구는 35일 보관은 가능하고 또 혈소판은 5일밖에 보관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음악 봉사를 하는 이 밴드 구성원 모두가 암을 이겨낸 사람들인데 특히 김현묵 씨는 수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혈액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때 수혈을 받았고요. 그 감사함과 고마움에 이번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헌혈 캠페인을 기획한 회사 관계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푼이라도 짧게 내서 암환우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혈 참여자 중 70% 이상이 10대와 20대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젊은 층에만 헌혈을 의존할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헌혈 수는 줄고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은 늘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연휴라든지 날씨 관계, 특히 학생들 방학 때문에 혈액 부족이 늘 오곤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극심해져서 병원에서 수혈할 혈액이 없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헌혈에 대한 오해 때문에 헌혈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나 혈액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소문이나 루머를 들은 적이 있어서 먹는 약들이 있어서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헌혈은 먹는 약이 있거나 빈혈이 있으면 참여하기 어려운데요. 헌혈이 가능한 사람은 만 16세부터 69세 사이로 남자는 몸무게 50kg, 여자는 45kg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한 달 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지나친 음주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도 헌혈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피를 뽑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기피하는 분도 있는데요. 오히려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일종의 건강검진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7% 정도로 이 중 약 15% 정도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하기 때문에 320에서 400cc의 헌혈은 우리 몸에 부담이 되지 않기에 건강에 해롭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듯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헌혈을 하면 상품권 등의 기념품도 제공되는데요. 이때 기부권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받을 때 본인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한 번의 찡그림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정기적인 헌혈로 본인의 몸도 정기적으로 살피는 건 어떨까요? 정보충전이었습니다.